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어김없이 두산중공업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전일은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그날 급등이 나왔다가 3%대 마무리가 되었죠. 일부 현금화를 위해서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대응 자체를 아예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주식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금일 마이너스 1.4%대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후회만 없다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셨던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내년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주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멘탈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두중 끌고 갈 생각이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SMR에 대한 이슈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좀 테마가 살아나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반대로 원전 테마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두중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크게 빠졌다라고도 볼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성으로 주가를 이렇게 크게 부양을 시킨 이후에 주가는 또 급락을 한번 경험을 했고요. 이제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베스트는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정부에서 한미 협력 이후에 원전에 대한 미적지근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뜬금없이 SMR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시세를 주기도 했지만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뭐 다행스러운 부분은 최근 흐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22,000원을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종가는 어떻게 해서든 23,000원을 지키면서 계속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지지 구간을 여기서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당분간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방향 제 나름대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부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대 어디서부터 우상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토대로 깔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흐름대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어제처럼 뜬금 이슈로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소강 상태 그리고 뜬금 이슈로 급등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어제와 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 그 이후에 다시 좀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그 이후에 또 급등, 이런 움직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욱 산업장관 체코 직접 찾아 원전 세일들을 하겠다. 18일 체코 정부 고위급 면담을 합니다. 이렇게 내일 넘어가서 현지 원전 및 산업기술협력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수주 참여 의지를 전하고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며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 문 장관은 국내 추가 원전 건설은 어렵지만 해외 원전 수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사업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한수원도 그간 체코 현지에서 원전의 안정성, 경제성,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적극 설명을 했었고요.
원전 예정지를 대상으로 뭐 후원이라던가 봉사활동을 했고, 뭐 여러 코로나 물품도 지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코는 올해 말까지 입찰 참여 예정인 한수원, 프랑스, 그리고 미국 세 곳의 사전 안보 심사를 마친 뒤 내년에 본 입찰을 진행해 2023년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 착공은 2029년이며 시운전은 2036년. 아직은 좀 멀게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이 내용을 한번 보셨겠지만 내일 체코 정부에 가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고위급 면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선까지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더 진전된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 단기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고 그게 아니라면 예전과 같은 홍보 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전 본격화, 정재훈 현지 기업 협력해 경쟁력을 높였다. 뭐 지난 15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보안 평가를 시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체코 현지 회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5월 말에는 또 체코에서 국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전달을 했고 체코 회사 목록을 100개에서 116개로 늘렸다. 체코 회사들과 협의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9월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을 때 체코 회사 4곳 대표와 만나 이런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원전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과 현지화 협력을 위해 원전 운영과 정비,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11월 말까지 보안평가라던가 한수원에서 정부보다도 체코 현지와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짐작을 해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정부에서 좀 도와주지는 않고 있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차례씩 이렇게 시세를 보여주는 정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뭐 여기서 안 빠지고 상승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일부 익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대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더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인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나가 뭐 다시 좀 밑에 내려와서 이런 움직임 또 내려와서 이런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 협력을 하든 뭐 G7 최근에 영국 다녀왔죠. 거기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탈원전 변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전 동맹한다던 문정부 47조 시장 폴란드 체코 왜 안 갔을까?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을 했다. 두 나라와는 논의할 뚜렷한 현안은 없다. 두 나라를 왜 방문했는지 잘 모르겠다. 공식 외교 행사는 박물관과 식문원 등 둘러보는 일정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방문했어야 하는 나라는 폴란드와 체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올해 말 내년 초 40조 원 달하는 원전을 발주할 계획이고 체코도 7조 원에서 8조 원대 원전 시장이 열린다. 문 대통령이 두 나라를 방문했다면 우리 원전을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원전 수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아쉽게 놓쳐버렸다. 이러고서 무슨 원전 수출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국내적으로 탈원전을 외치면서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하겠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 결국 원전 수출은 말뿐이고 문 대통령이 원전 수출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체코와 폴란드 일정들을 가지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정으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서는 수출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위험하지만 해외에서는 위험하지 않다. 이런 논리로 좀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비판들을 여기저기서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라던가 혹은 답변을 해도 다른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SMR을 개발하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엔 국내에서 SMR을 만들지 않고 또한 해외 수출 이야기만 하고 있죠.
뭐 최근에는 그나마 운영 가능한 또 원전 신한울 1호기 이게 7개월 만에 운영 허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그 허가도 다음 달로 미뤄버렸죠. 뭐 탈원전 정책은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셔도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쭉 줄일 요량이고요. 이 19.4%라는 부분은 대만 원전이랑 비슷한 수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10개 이상 폐쇄 예정이죠. 2030년까지. 뭐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바꾸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미 협약을 해놓고 미적지근한 자세로 일관을 했을 때 주가는 여기서 더 빠져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횡보만 하다가 지쳐서 나갈 수도 있고 수주에 대한 부분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또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다고 장담은 못하겠죠. 만약 시나리오대로 조정이 나와서 22,000원 이탈해서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는 뭐 급등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현금 확보 좀 보수적인 홀딩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두산그룹 재정이 안정화가 되고 뭐 턴어라운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두산건설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뭐 매각하는 것 대신에 최근에는 다른 투자자를 찾으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시나리오대로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둘 다 나와줄 수도 있겠죠. 허나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섣부르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조정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현금 확보를 해놓고 추매를 하면서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반짝 시세들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죠. 그 단기적으로 일부 익절 후 또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저는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중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두 가지 다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22,000원 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매 자리는 22,500원에서 22,800원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세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2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한번 1차로 추가 매수 잡아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 들어가실 때도 분할로 들어가셔야 안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지루하다라고 해서 그리고 잘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관심도가 이렇게 줄어들 때 뭐 어제는 이렇게 나와주긴 했지만 이렇게 주가가 흘러갈 때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좀 덜 나올 때 모아가자.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나중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있을 체코 고위급 면담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주말 그리고 다음 주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